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의 사회와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중어중문학과 장허준 교수입니다. 중간 과제물 시험 작성과 관련을 해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 동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학우님들께서 이미 여러 과제를 해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새롭게 이제 2학기 때 편입을 하신 학우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차 오늘 첫 번째 과제물 시험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과제물 시험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 그리고 구체적으로 과제물을 작성하는 방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평가 기준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미 이 과제물을 작성해 보신 경험이 있는 학우님들은 굳이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제물 시험 작성 예시 이 부분으로 넘어가셔서 그때부터 들으시면 되겠고요. 처음 과제물 작성을 해보시는 학우님께서는 처음부터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과제물 시험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노티스 옆에 이렇게 시험 성적이라는 그런 칼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시험 성적 안에 이렇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관련된 공지사항이 쭉 나열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있네요. 2014년 2학기 중간 과제물 시험 시행 공고. 알림을 공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내용이 이렇게 뜨는데 과제물 시험을 만드는 시험 공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요약되어서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 파일은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과제물 제출하기 전에 그리고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두 가지 파일인데, 첫 번째는 중간 과제물 시험 안내 파일이에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자세히 읽어보셔야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제출하는지, 그리고 제출할 때 어떤 경우에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일은 중간 과제명입니다. 과제명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과제물을 열어보시면 되는데,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앞쪽에 이런 페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본인의 학과를 클릭하세요 라는 이런 제목의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기가 소속한 학우님들이 소속한 학과에 바로 가기를 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과목을 수강하시는 대부분의 학우님들은 중어중문학과 학우님들입니다. 중문과 3학년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중어중문학과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중문과 학생이 아니신데 다른 학과에서, 그래서 무역학과나 법학과나 이런 학우님들이 개인적으로 선택을 해서 과목을 수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의 학과를 클릭을 해서 바로 가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정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역학과에서 지정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역학과 페이지에 과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신 경우에는 중어중문학과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학과에서 선택 과목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소속 학과를 클릭해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과목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중어중문학과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 다운을 쭉 하시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를 내려보면 중어중문학과에서 개설된 여러 과목들의 과제물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내려오면은 7번째 있네요. 중국의 사회와 문화. 먼저 이 수강 과목을 확인을 하시고 그 밑에 있는 그 과제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형과 B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A형은 학번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학생이죠. 그러니까 그 학번 끝자리가 맨 마지막 자리가 1, 3, 5, 7, 9 중에 하나로 끝나는 학우님들은 이 A형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학번 끝자리가 0, 2, 4, 6, 8로 끝난 학우님들은 B형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자, A형 문제는 전통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라는 문제고요. 자, B형은 한자녀 정책을 포함한 중국의 인구 정책이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과 최근 인구 정책의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라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 이미 제 2강과 3강을 통해서 4강까지 합쳐서 다 학습을 했던 내용들이죠. 자, 그 아래쪽에 공통사항이라고 해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출제 범위 1, 5강의 강의 내용 및 강의 자료실의 학습자료 포함. 자, 그런데 사실은 5강은 강의 내용에 해당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1강에서 4강 정도까지만 학습을 하셔도 충분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5강은 나중에 기말 시험 범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물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임의로 과제물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홀수인 학생은 반드시 A형, 짝수인 학생은 반드시 B형 문제에 답해야 되고, 재소자용 문제 역시 동일합니다. 재소자분들도 똑같이 학번 끝자리에 따라서 A형, B형에 대해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런 기재해야 되고요. 개인정보. 그리고 특히 그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동영상이나 이런 문자 텍스트 이외의 자료를 포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용량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제출할 때 제출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보고서 분량은 공백을 포함해서 3,000자에서 6,000자입니다. 공백을 포함하여 3,000에서 6,000자로 제한하고요. 분량 기준은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목하고 과제물 제목하고 혹시 참고 문헌을 나중에 이렇게 다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제목과 참고 문헌은 과제물 분량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각주를 활용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각주는 그 분량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거 학습 자료. 자, 매주 동영상 강의와 동시에 함께 학습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죠. 이 학습 자료를 그대로 또는 부분적으로 변형해서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학습 자료가 동영상 강의를 바탕으로 한 내용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이미 텍스트로 만들어진 그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짜깁기를 한다거나 또는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 역시 표절에 해당이 되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글을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문장을 만들어 가시면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표절로 판정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방송대에서는 표절 검색 시스템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각각의 보고서들을 시스템이 서로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표절을 했는지,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은 그 상용 자료들이 있죠. 몇천 원씩 이렇게 파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 역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다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보고서하고 다른 학우님들 뭐 수백 명, 수천 명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용 자료하고 서로 텍스트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같고 어느 부분이 다른지를 자동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표지 서식을 받는 거죠. 표지 서식을 받는 방법. 먼저 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위쪽에 맞춤 정보를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아래쪽에 KNOU 플러스 옆에 초록색으로 학생 서식이라는 그런 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면
각종 서식이라는 이런 그 페이지가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요. 아마 최초에는 이 학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최초로 떠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안 되고 반드시 표지 및 기타 서식을 칼럼을 이 탭을 클릭을 하신 이후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 표지와 서식들을 검토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자, 과제 온라인 제출용이죠. 온라인 제출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서를 작성을 하실 때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쓰시죠. 하나는 가장 많이 쓰이는 아레아 한글입니다. 끝에 확장자가 HWP로 끝나는 아레아 한글, 그 다음에 워드, DOC로 끝나는 확장자. 자, 많은 분들이 이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 한글 작성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한글을 클릭을 하는 거죠. 클릭을 한 후에 컴퓨터에다가 이 표식을 다운로드를 하고 그러니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한글을 클릭을 하니까 아래에 이러한 그 긴 창이 또 뜨게 되죠. 자, 여기서 바로 열어도 되지만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 저장입니다. 이 저장에서도 여기를 클릭을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은 조금만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새 이름으로 저장하기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런 게 뜨는데요. 이게 더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저장을 클릭을 하면 컴퓨터로 저장이 되긴 되는데 시스템 파일 쪽에 C 드라이브의 시스템 파일 쪽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삼각형을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 다시 이런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하시는 폴더에다가 이런 그 노란색 서류 처리 있죠? 서류함에다가 이 파일을 저장을 하는 건데, 자, 미리 이런 파일을, 이런 폴더를 마련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방송대 2014년 2학기 해서 여러 과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이 과목별로 해도 되고, 자, 과제물이 많지 않으니까 2014년 2학기 정도로만 해서 폴더를 만들어 놓는 게 더 편하겠군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과제물 표지에다가 미리 제출해야 될 그런 그 파일의 이름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우고 중국의 사회와 문화, 컴마 하고요. 그 다음에 학번, 자기 학번 이렇게 쭉 쓰시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할 때 이러한 파일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혼돈이 되지 않게, 혼란스럽지 않게 옆에다가 작성 중이라는 폴더를 이렇게 파일로 이런 파일을 만들어 놓습니다.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작업을 할 때 이 파일을 클릭을 해서 열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작업을 다 하신 후에는 작성 중을 지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을 하면 이 완성된 파일이 저장이 될 겁니다. 나중에 제출을 하실 때는 이 형태대로 이 파일을 제출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지 소식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아까 그 처음에 과제물 시험 공지에서 그 두 번째 파일 중에 첫 번째 파일, 즉 시험 안내 파일을 열어보시면 사실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과제물 표지 서식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출할 때는 여기 노란색 박스로 표시한 겁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하셔서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들어가서 나중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은 대부분의 학우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편입학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과제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아까 저장을 해뒀던 그 파일을 클릭을 해서 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런 화면이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채워 넣어야 되겠죠. 2014학년도 2학기 하고 교과목명, 학번, 그 다음에 성함하고 이름하고 연락처. 가끔씩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동시에 이메일도 같이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유형 A형, B형에 따라서 쓰시고 이 과제명을 여기에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하 과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형 과제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처음에 이제 그 서식에 보면은 위쪽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 쭉
이제 과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건데, 과제명 아래에는 아래쪽에 한 2줄 정도 이렇게 띄어쓰는 게 독자, 즉 여기서 이제 제가 독자죠. 이 독자가 읽기에 좀 편하겠죠. 2줄 정도 띄어쓰고, 그 다음에 서론, 그 다음에 본론, 이 결론의 형태로 이렇게 그 글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서론, 본론 형태를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서론, 본론, 결론을 쓸 때 반드시 이런 제목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머릿말, 아니면 시작하는 글, 또는 글을 시작하며, 또는 들어가는 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좀 멋있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본론이란 말을 쓰지 않더라도 제1장의 제목, 2장의 제목,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쓰시고 나중에 맺은 말 또는 뭐 나오는 글 이렇게 쓴다면 누구라도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이 본론이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말을 쓰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내용은 각각의 서론의 내용, 결론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각각의 이 서론, 그 다음에 본론의 장제목, 이 장제목들은 이렇게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읽기에도 훨씬 편하고 보고서가 더 짜임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시작을 할 때는 보통 한 글자 정도 안으로 들여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 글자를 들여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한 글자 하려면은 이 스페이스바, 여러분 키보드의 그 아래쪽에 긴 거 있죠? 그거를 2번 정도 치면은 이 안쪽으로 한 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그리고 각 장과 장 역시 한 줄 정도씩 이렇게 띄었으면은 읽기가 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혹시 그 참고 문헌을 활용을 하실 분들은 참고 문헌을 이미 제가 제시를 했었죠. 각 과제당 한 10개 정도의 참고 문헌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참고 문헌을 하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부 다 이 활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다 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울러 제가 제시하지 않은 다른 문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면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드린 10개 이외의 다른 논문이나 책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가능하면 이 내용들 표절을 방지하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과제물을 작성해보고 이 일종의 논문이라든가 이 글을 쓰는 연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고 문헌을 제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A형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것인가? 자, 아주 좀 전통적인 방식으로 글을 써볼 수도 있습니다. 1번 이렇게 로마자로 쓰고요.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본론을 한 5개 정도로 또는 뭐 4개 정도로, 사람에 따라서는 3개 정도로, 이거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본론은 한 3개 이상 정도가 되면은 3 내지 5개 정도가 가장 무난한데요. 여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각각의 본론을, 각각의 장이 되겠죠. 장을 채울 것인지. 자, 여기서는 전통시기 중국 여성의 지위에서 전통시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전족과 혼인 관행을 중심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전통시기 중국 여성의 지위를 우리가 알아보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죠. 가부장제라든가 뭐 삼종사덕이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혼인 관행을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족을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쓰게 되면은 상당히 이 분량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쓸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하나나 2개 정도를 가지고 내용을 채울 것인지를 잘 구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적 여성관의 형성과 현실적 한계, 20세기 초반의 얘기를 또 다른 챕터로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학우님들은 근대적 여성관에 대해서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는 1, 2번을 합치겠다, 이런 방법도 가능하죠. 자, 3번은 마오쩌둥 시기의 여성, 하늘의 절반이라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조치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경제 도입, 즉 개혁개방 이후의 여성지위의 변화, 따로 혼인법과 별도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겠고, 어떤 학우님들은 4번과 5번을 같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실 때는 각각의 장들이
장들의 내용들의 어떤 비중이나 또는 분량이 가능하면 비슷하게, 반드시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렇게 틀을 구성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방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겠죠. 아까처럼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라 나는 좀 다른 방식으로 쓰겠다. 자, 로마자 2를 쓰고 머릿말, 그다음에 각각의 로마자 2, 3, 4, 5로 해서 장제목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기술을 하겠다. 자, 이것도 상당히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에서는 가부장제 질서하의 중국 여성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삼종사덕이라든가 이런 그 가부장제 윤리가 어떻게 가정 내에서 관철이 됐는지 내용을 중심으로 쓰겠다.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시대 시기, 특히 개혁경제 시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개혁개방 중에서도 농촌과 도시의 차이를 나는 집중적으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겠다. 역시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갖추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고요. 참고문헌 가능하면 인용을 하셔서 참고문헌까지 이렇게 갖추게 되면 서론, 본론, 결론 구조를 아주 잘 갖춘 그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B형은 어떻게 하냐고요? 예, B형은 자, 한 잔의 정책을 포함한 중국의 인구 정책이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과 최근의 인구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논하시오. 어떻게 보면 사실 두 가지 주제가 섞여 있는 거죠. 한 잔의 정책을 포함한 중국의 인구 정책이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 그리고 최근 인구 정책의 변화.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시고 본론을 여기에 맞게 내용을 채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기서처럼 4개로 할 수도 있겠고요. 나는 단두얼타이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해서 단두얼타이 정책의 도입 배경을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 단두얼타이 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5번째로 하겠다. 이것도 역시 가능한 방법입니다. 자, 또 어떤 학우님들은 마오쩌둥 시기 이전에 전통 중국의 어떤 인구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 하나의 별도의 장으로 구성을 하겠다. 역시 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내용들을 채우려면 학우님들이 더 많은 자료들을 참고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방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 아까 앞서서 A형 문제와 마찬가지로 아까는 로마자 1을 썼는데 여기서 그냥 아라비아 숫자 1로 표현을 했습니다. 1, 2, 3 이런 식으로 써나가는 것도 역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론 또는 머릿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쭉 내용을 쓰고 이 내용들 계획경제 시기, 그 다음에 계획개방 이후의 계획생육, 그 다음에 한자녀 정책의 결과, 그다음에 최근 인구 정책 단두얼타이가 되겠죠. 이 내용들 사실은 우리가 수업 때 학습한 내용들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아주 특별하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를 읽고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자료를 읽어서 이것을 3개의 본문으로 할 건지 4개의 본문으로 할 건지 5개가 좋을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역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실 때는 분량 문제라든가 역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분량을 확인하려면 어떻습니까? 이 아래 한글에서 이 파일이라는 왼쪽 위쪽에 있는 파일의 탭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서 정보가 있는데요. 문서 정보 중에서 세 번째 있는 탭이네요. 문서 통계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문서를 다 작성하고 난 이후의 얘기입니다. 문서를 다 작성한 상태에서 글자가 공백을 포함해서 몇 자고 공백을 제외하고 몇 자인지 이렇게 다 정보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몇 개의 단어인지 이것을 원고지 200자로 쓰면은 몇 매가 되는지 역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과제물을 다 작성을 했는데 글자가 공백 포함해서 6127자다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과제물 분량에서 약간 넘어가는 거죠.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00에서 6000자이기 때문에 이 분량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각주를 달았는데 이 각주 내용이 불필요한 것 같다. 그럼 지우고 나면은 충분히 6천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분량 문제는 가능하면 지켜 주시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공통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용을 하실 때 이렇게 문장을 쓰실 때 쓰시면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이 썼던 문장, 논문 또는 책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여기서처럼 이건 제가 다른 데서 썼던 글을 약간 조금 변형을 한 건데요. 이 부분을 그대로 쓸 때는 따옴표, 인용 따옴표를 직접 따옴표를 하고요. 그게 어디에서 인용을 했는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2009년도에 쓴 책입니다. 또는 논문입니다. 현재 이걸로는 알 수 없고요. 그게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따옴표의 내용도 이몽룡이 2012년도에 쓴 글의 290페이지입니다. 공교롭게도 홍길동의 2009년도에 16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직접 인용하는 방식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읽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을 쭉 서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읽은 책들이나 논문들의 내용을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주장들은 이러한 논문과 책에서 성춘향의 2008년 논문과 2012년도의 논문에서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직접적인 인용보호가 없죠. 그러니까 따로 몇 페이지에서 인용을 했는지 이 콜론 뒤에 페이지를 쓰는 거 이런 게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인용을 했던 이 사람들 이몽룡, 홍길동, 성춘향의 논문 2개, 이태백, 장길산 이런 참고 문헌들을 결론이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참고 문헌하고 이 저자들 여러분들이 인용한 논문이나 책의 저자들을 가나다 순서로 이렇게 쭉 배열을 하면 됩니다. 가나다 순서로 배열하고, 예를 들어서 성춘향 같은 경우는 2008년과 12년 논문을 2개를 썼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연도가 빠른 것을 위에다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참고문헌을 다는데 이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또 양식이 있습니다. 이건 또 저널이라든가 그러니까 논문 잡지마다 학회지마다 다 다른데요. 제가 참고문헌으로 제시했던 그 방식대로 사용을 인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 및 유의사항. 자, 내용의 충실성이 10점입니다. 전체 30점 만점인데요. 자, 매체 강의 내용을 얼마나 반영을 했는가. 다시 말하면은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충실한가, 학습을 했는가, 이것을 반영을 하는 거고, 해당 주제에 관한 지식 정도. 자,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 이외에 얼마만큼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연구를 하셨는지 이거를 살펴보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글의 구조가 5점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제대로 갖췄는지, 자, 이거에 대해서는 앞서서 충분히 말씀드렸죠. 굳이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그러한 구조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제물 분량의 적정성, 이건 뭐 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논리적인 전개, 각 부분 및 장절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앞쪽에서 하늘의 절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2011년도에 예를 들어서 혼인법 개정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서로 맞지가 않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물론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 두 가지의 그 문단들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울러 주제에 적합한 내용인지, 각 장절에다가 이러저러한 제목을 달아놓고 거기 그것을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기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을 기술을 했을 경우에 논리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의 독창성 10점입니다. 상당히 점수 비중이 높죠. 여기서 독창성은 각각의 하고 여러분들의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보겠다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 사실은 주어져 있고 여기에서 답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새로운 그 중국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어떤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수는 없겠죠.
가이드의 사실 독창성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문체가 유려하거나 이러면 분명히 가산점 같은 게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직접 썼는지의 여부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중간 부분부터 들으신 학우님들은 다시 못 들으신 못 들으실 수도 있었으니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방송대에서는 표절 검색 시스템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제물을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들이 2,000명, 3,000명 관련이 없습니다. 몇천 명 단위까지 전부 다 서로 텍스트를 상호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그 과제물이 누구의 과제물과 서로 내용이 몇 % 유사하다, 이게 다 수량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가끔씩 접할 수도 있는 그 상용 자료 있죠. 몇천 원씩 주고 파는 그런 자료들 역시 학교에서 다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시스템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비교가 돼서 이 사람이 쓴 논문은, 이 보고서는 상용 자료와 몇 % 유사하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서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게끔 표시가 됩니다. 내용이 똑같은 것은 빨간색으로 다 표시가 되고요. 부분적으로 살짝 변형한 것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읽어 나가 보면은 이 학우님이 얼마만큼 본인 스스로 보고서를 쓰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상용 자료를 활용하시지 말고, 그리고 아울러 다른 그 학우님들, 즉 친구분이나 동료분들의 보고서를 참고하시지 마시고 수업 내용과 제시한 참고문을 가지고 직접 작성을 하시면 반드시 좋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글을 쓸 때는요, 그 사람들마다 글 쓰는 방식들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서론부터 본론, 결론까지 바로 일필휘지라고 하죠. 이렇게 쭉 써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어서 저는 논문을 쓸 때 처음에 얼개를 구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을 구상을 하고, 그 아까 5개나 6개 장을 구상을 하고 각각의 장별로 어떤 내용들을 쓸 건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절 내용들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서론, 본론, 결론하고 장, 그 다음에 각각의 절의 내용들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절의 내용, 장절의 내용들을 바꾸면서 본문을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결론을 쓰고 서론을 맨 마지막으로 쓰는데요. 보통 이제 긴 글이라면 긴 글을 쓸 때 보통 그런 방법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뭐뭐 하겠다라고 했던 것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3,000에서 6,000자 정도면 분량이 그다지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서론부터 쭉 쓰셔도 좋고, 아니면 그 본문부터 쓰시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내용을 잘 요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론에서 이미 썼던 내용을 가지고 뭐뭘 하겠다라고 이렇게 본인의 글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자, 상당히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대부분 일을 하시면서 직장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하기 때문에 그냥 수업을 듣는 것과 달리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려면은 다른 문헌을 참고를 해야 되고 직접 컴퓨터 앞에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크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시험이고 학업의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실 필요는 없고요. 수업 내용과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글, 여기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도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좋은 글 작성하셔서 원하는, 그리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가을 학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